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양자역학 길라자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이런 그 양자역학의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그 포멀리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행렬역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그 1차원 박스 내 문제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식을 풀면서 뭐 에너지의 고유 함수, 고유치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수학적으로는 어, 다 이런 그 고유함수라는 게 어떤 힐버트 공간에서의 어떤 기저가 됩니다. 어떤 함수들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 기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힐버트 공간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그런 이해를 이번 시간에 하고 또 디락 노테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배움으로써 어떤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그 토대를 구축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노테이션들은 필히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이 힐버트 공간, 힐베르트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이 디락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락 노테이션. 그래서 이 두 개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힐버트 공간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런 그 함수들의 공간이라는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기하학을 어떤 그 함수들의 이런 그 해석학으로 이렇게 그 바꿨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좀 무슨 얘기냐면은 힐버트 공간은 이런 쉽게 말해서 이런 내적을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적이 정의되는 공간입니다. 내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듯이 어떤 이런 그 3차원 공간에서 이걸 뭐 x축, y축, z축을 할때 어떤 이런 a라는 벡터가 있을 수 있죠. 벡터라는 건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어떤 양인데요. 그래서 요 벡터를 보통 그 시점을 원점에 두고 끝점을 이렇게 두죠. 그러면 끝점의 좌표가 우리가 뭐 x, y, z 평면에서 이런 그 좌표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a, i, e, i 뭐 시그마 이렇게 i로 더한다는 표현을 써도 되고 아니면 요 i가 같이 있으면 이게 그냥 더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에서. 그래서 즉 뭐 A1, E1 더하기 A2, E2 더하기 A3, E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요 벡터를. 그래서 요 끝점의 좌표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요 E1은 X축 방향의 이제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고 E2는 Y축, E3는 Z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B 벡터도 이렇게 B1, B2, B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요걸 요렇게 이제 보통 A1, A2, A3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요렇게 열 벡터로 보통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 벡터로 쓰면은 이게 이제 그 캣 벡터가 됩니다. 디락 노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벡터를 요렇게 이제 쓰는데 그 어떤 행렬로 쓰는데 이렇게 열 벡터로 쓰면은 요게 이제 캣 벡터가 되고 요걸 이제 브라 벡터라는 거는 요 캣 벡터를 이렇게 그 왼쪽으로 요 화살표를 그 왼쪽으로 이렇게 두고 뭐가 되냐면은 이건 이제 열 벡터를 행 벡터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이제 브라 벡터가 됩니다. B2, B3 이걸 우리가 디락 노테이션을 하는데 바꿔주는데 만약 이게 일반적인 실수 좌표면은 그냥 바꿔주면 되는데 이게 복소수라면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즉 헐레 복소수를 해주는 그런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브라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이 A와 B 벡터의 내적은 수학적으로 보면은 요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그 의미는 요 A 내적 B 한 거의 의미는 A 벡터의 절대값 그 다음에 B 벡터의 절대값에다가 두 벡터 이루는 그 사이각의 코사인 세타 한 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내적 이너 프로덕트라는 정의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요거를 이제 디락 노테이션에서 쓰면은
그럼 이걸 A 이렇게 브라 브라 A 그다음에 cat B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A 스타, B A2 스타, A3 스타가 되고 B1, B2, B3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행렬의 곱이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쭉 더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 요런 앞으로 노테이션을 쓸 거냐 하면은 요걸 이제 브라켓 노테이션을 쓰면은 이 내적의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하게 되고 이걸 우리가 함수들의 공간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노테이션을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요 EI라는 요 벡터도 이제 우리가 이뭐 이원 벡터를 예를 들어 그 x축을 나타내는 벡터니까 원, 제로, 제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이 캡 벡터로 쓰면 이렇게 E1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 EI하고 이 J하고 내적하면 뭐가 되냐면은 요거는 이제 같으면은 이원 내적 같은 것끼리 그 내적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같은 거는 이제 절대값 제곱을 의미하죠. 근데 절대값이 단위 벡터 길이가 단위 벡터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되고 만약 다르다. 즉 이원 벡터하고 이투 벡터를 내적하면 얘는 서로 이제 90도니까 즉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델타 ij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크로네카 델타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같으면 1, ij가 같으면 1, 다르면 0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이제 그 이해를 하시고요. 뒤에 가면 이 델타 함수라는 것도 나오는데 델타 함수는 요 델타 크로네카 델타를 이제 연속적인 함수에 대해서 이제 확장을 한 거고요. 이건 델타 x 빼기 x 프라임 같으면 만약 x가 x 프라임과 같으면 무한대가 되고 다르면 이제 0이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뒤에 나오니까 다 이것도 이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으면 1, 다르면 0이 되는 이런 기저를 우리가 그 also normal 기저라고 합니다. 정교 직교 기저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그냥 직교한다면은 이게 우리가 orthogonal이라고 얘기를 하고 orthogonal. 근데 이 항상 직교하는 기저들은 우리가 normalize를 할 수가 있죠. 즉 그 크기를 1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절대값으로 나눠주면은 어떤 벡터를 절대값으로 나눠주면 항상 이거는 이제 전체 크기가 1이 되니까 그래서 also normal 기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이 기저에 따라서 요 그 캡 벡터의 표현이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저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고 양자역학에서 항상 우리가 수시로 이 기저 변환을 이제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지만 이제 양자역학을 잘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뭐 우리가 인공지능 AI 같은 것들도 역시 기본 이론을 다룰 때 이런 선형대수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런 기저 변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걸 이제 함수들에 대해서 함수 공간으로 확장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역시 함수 자체도 하나의 그 벡터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fx라는 함수가 있다. 지금 1차원만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1차원 x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물론 이걸 3차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1차원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이걸 그 f라는 요 캡 벡터를 표시하고 gx도 이런 g라는 이런 캡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함수의 내적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f 내적 g 하면 즉 브라 f cat g 하면 이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 스타와 그다음에 g를 이렇게 x에 대해 적분하는 요 값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 우리가 psi를 즉 파동 함수를 이렇게 내적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 값이 뭐가 돼야 되나요? normalize 된 1이 돼야 되는 거죠. 요게 정의가 우리가 psi 스타하고 psi를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라고 했죠.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즉 함수 자체를 하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와 자기 자신을 그 적분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이 내적의 정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F와 G의 내적도 이런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정의니까 여러분들 일단 이걸 받아들이시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 거냐를 생각해 보면은 만약 우리가
F를 이런 어떤 orthonormal한 기저, 요 기저도 일종 그 파동 함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orthonormal한 파동 함수. 지난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sin x가 뭐 예를 들어 루트 a분의 2에 뭐 sin a분의 n은 파이 x 이런 형태로 주어졌었죠. 이게 바로 이제 이런 orthonormal한 기저라고 생각하면 되고 1차원 공간에서 0부터 a까지 정의된 이런 박스의 공간에서 이게 하나의 그 기저가 되는 거죠. orthonormal한 기저가 된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 이런 그 기저로 이걸 이 f란 임의 함수를 전개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이론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이제 코에피션트만 구하면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g라는 함수도 즉 gx라는 함수도 역시 이런 그 똑같은 orthonormal한 기저로 익스펜션이 가능하고 그 앞에 계수를 이제 d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cm하고 d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요게 역시 이런 그 파이 n하고 파이 m을 서로 내적하면은 이거 역시 orthonormal하기 때문에 이걸 델타 nm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진다는 거죠. 즉 n하고 m이 같아야지만 값이 1을 주고 다르면 0이 되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뭐 하면은 이제 이걸 계산해 주면은 요 f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요 시그마 n에 요 cn 스타에다가 여기 이제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죠. 브라가 이제 캣이 이제 브라 벡터가 되는 이런 게 되고 여기에다가 g를 하면은 g는 그대로 네, 그래서 요 f 내적 g 한 게 뭐가 되냐면은 요 시그마 n에다가 cn 스타 요 파엔에다가 g는 여기 dm하고 파이 m이죠. 이렇게 되니까 요게 이제 파이 n 브라 파이 n하고 캣 파이 m이 요게 델타 nm에 대해서 즉 n하고 m이 같은 놈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게 이제 같은 요 m을 요걸 같은 n으로 바꾸고 요걸 dm으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시그마 n에다가 cn 스타 dn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내적할 때 요 각각의 어떤 x 좌표끼리 곱하고 y 좌표끼리 곱해서 이렇게 쭉 더하는 것 같이 벡터들도 역시 이 함수 공간의 기저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좌표를 쭉 이제 곱해서 더한다. 한쪽은 이제 클레어 복소수로 곱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다. 함수의 내적도 같은 의미가 되고 그러면은 역시 이 함수 공간의 기저를 어떻게 잡느냐, 이 orthonormal한 베이시스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건 이 orthonormal 기저를 이제 해밀토니안의 고유 함수, 고유 벡터로 잡은 거죠. 그래서 해밀토니안의 항상 고유 벡터는 서로 orthogonal하기 때문에 요 orthonormal하게 만들 수가 있고 요 기저로 잡으면은 임의의 그 함수들을 전부 다 이 그 기저들로 그 익스펜션을 해가지고 그 앞에 코피션트만 이제 곱해주면 바로 이게 그 내적의 함수들의 내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 m, 파이 n을 서로 그 내적한다는 얘기는 요런 식으로 의미하고 파이 m 스타, 파이 n을 전 공간에 대해서 접근한다는 의미가 되고 이게 크로네카 델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힐베르트 공간의 창시자인 그 다빗 힐베르트죠. 대해서 살펴보면은 1962년부터 1943년, 즉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이제 돌아가셨고 이 기하학을 이제 공유한 그런 업적이 있고 힐베르트 공간을 정해서 함수 해석학 기초를 닦았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또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힐베르트의 어떤 공리 체계는 완비적이고 서로 독립적이고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성질을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크루트 괴델이 불안정성 정리를 증명해가지고 이런 모든 참인 명제를 증명할 수 있는 공리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힐베르트의 어떤 그 꿈 혹은 철학이 기본적으로 좀 그
불완전하게 이제 끝이 난 건데 그렇지만 그의 업적은 이 물리학 혹은 또 이런 수학에서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공리화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또 이제 해결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인슈타인과는 이제 1915년 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경쟁을 하는데, 사실 힐베르트가 더 먼저 거의 같은 시기에 그 이런 물리학의 기초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거의 동일한 그런 그 이론을 먼저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더 거기에 대해서는 더 큰 어떤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주의에 대응해서 수학은 공리계를 통한 수식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런 형식주의를 주장을 했고, 이게 사실 또 이런 양자역학의 어떤 포멀리즘을 거의 형식주의론적인 측면에서 완성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힐버트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로서 뭐 이런 내적이나 혹은 힐버트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어떤 수학적인 기법을 통해 가지고 양자역학을 우리가 그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이제 이런 물리학의 발전에 공헌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이런 그 힐베르트 공간에서 그 에너지 오퍼레이터의 즉 에너지 오퍼레이터는 해밀토니안이죠.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고유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자역학의 모든 이런 측정 오퍼레이터, 즉 운동량 오퍼레이터, 뭐 위치 오퍼레이터, 에너지 오퍼레이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허미시안 오퍼레이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허미시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대가 연산을 했을 때 요 대가 연산한 게 예를 들어 만약 그 이런 해밀토니안을 어떤 행렬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은 뒤에 가면 이런 행렬로 이제 표현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요 대가 연산이라는 건 뭐냐면 요 행렬에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하고 그 다음에 요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는 전체 행렬을 해주는 그런 연산을 얘기를 합니다. 트랜스포즈에다가 그 다음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쳐주는 이런 연산이 이제 대가 연산인데, 이런 그 영어로는 이제 어드 조인트 연산이죠. 우리 말로는 수반인데 수반 연산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연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런 헤밀시안 오퍼레이터가 되는데, 이런 헤밀시안 오퍼레이터는 항상 우리가 측정을 하는 측정 오퍼레이터들이 전부 다 이런 헤밀시안 오퍼레이터가 이제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것들의 어떤 고유 함수는 다 서로 이제 orthogonal하다라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쉽게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고유치는 전부 다 이제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유치가 실수가 된다는 건 우리가 측정값이 실수란 얘기니까 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오퍼레이터들은 전부 다 이런 허미시안 오퍼레이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고유 함수들로 요걸 고유 함수를 다시 이제 노멀라이즈 하면 우리가 also 노멀한 그런 함수들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로 임의의 함수를 전부 다 익스펜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하고 이 앞에 개수를 우리가 cn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n 요 파이n x가 이걸 다시 줄였으면 이제 파이n x를 우리가 앞으로는 이걸 이제 그냥 이렇게 파이n 이렇게 이제 쓰겠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줄이면 이걸 뭐 n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고요. 그럼 이게 파이 m하고 파이 n 하는 게 이걸 의미한 서로 내적을 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바로 델타 mn이 돼야 된다라는 걸 also normal 하는 거에 어떤 정의가 되죠. 이렇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파동 함수라면은 이게 절대값을 그 절대값 제곱한 게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를 같은 거 파동 함수를 내적하면 이게 1이 돼야 된다. 그럼 요 조건이 뭐냐 하면은 요 조건을 그대로 써보면은 이제 파이를 불화를 하면은 이게 cn 스타 시그마 예를 들어 n의 cm 스타에 요 파이 n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온 거는 마찬가지로 시그마 m의 cm의 요 파 m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요 노테이션은 더미
노트 인덱스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 주면은 즉 nm에 대해서 cn 스타 cm 하고 그 다음에 요 파이 n 파이 m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델타 nm이 되니까 즉 n하고 m이 같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cn 스타 cn이 돼서 이 cn의 제곱을 전부 다 이제 더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요 개수들의 절대값의 제곱을 더하면 이제 1이 된다라는 게 이렇게 쉽게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probability amplitude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확률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앞에 개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헤르미시안 오퍼레이터의 고유 함수들은 즉 이런 파이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힐버트 공간에서 컴플리트 셋을 이룬다라는 게 또 중요한 정리입니다. 컴플리트하다는 얘기는 임의의 함수를 이런 그 기저 함수들로 전부 다 완벽하게 익스펜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 임의 함수를 완벽하게 익스펜션 할 수 없다면 만약 하나라도 이게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런 그 이론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부터 무한대까지 이 파엔을 이 기저 함수들의 어떤 이 곱을 전부 다 더하면 이게 바로 1이 된다.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테이션을 잘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여기 파엔을 이렇게 썼다는 거는 여기 이제 캡 벡터라 예를 들어 파이 1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요. 푸사의 1을 생각해 보면은 요거는 이제 캡 벡터로서 1, 0, 0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1, 0, 0가 이렇게 행으로 있는 거고 그 요거 행렬을 계산해 주면은 요건 앞에 거 1이고 그 뒤에 거는 이렇게 곱하면은 0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0 이런 형태의 어떤 행렬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곱하기 요거 한 게 다시 0이 되고 그래서 앞에 것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는 n by n 행렬이 됩니다. 그죠? 이게 n 곱하기 1 행렬에다가 요거는 이제 1 곱하기 n 행렬이 되니까 이게 앞에 게 행이고 뒤에 게 여러 개수고요. 그럼 요거 곱하면은 여기 결과적으로 뒤에 그 공통으로 돼 가지고 n by n 행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이 2 하면 이게 두 번째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겠죠. 이걸 전부 다 더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런 대각 행렬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는 이런 행렬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항등 행렬 i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이라고 쓴 게 사실 1이 아니라 이런 단위 행렬 i를 의미한다. 즉 n by n 단위 행렬 i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런 힐버트 공간은 사실 n이 무한대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 무한 차원의 어떤 공간을 의미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무한대인 행렬이지만 이렇게 단위 행렬을 의미하는 거다. 그걸 우리가 컴플리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의 기대값은 우리가 h 이렇게 이렇게 쓰죠. 보통 기대값을 이렇게 평균 값을 쓰면은 요거는 이제 항상 오퍼레이터 기대값이랑 f h psi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하면은 정의 그대로 우리가 요쪽에 이제 브라벡터 h 캡 벡터 이렇게 해서 쭉 x에 대해 적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노테이션을 쓰면은 h psi 하면은 시그마 n에 cn은 그대로 나오고 h 파이 n이 되니까 h psi n이 되니까 이게 바로 en이 되죠. en psi n이 됩니다. 그래서 요 en이 거기서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그 역시 마찬가지로 뭐 동일하게 아까와 같은 방법을 하면 이게 요 앞에 있는 개수와 또 곱해지기 때문에 cn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확률이죠. n 스테이트를 가질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pn으로 볼 수 있고 어떤 en, pn이 바로 이제 어떤 에너지 기대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에너지 기대값을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고 그래서 이런 크게 이런 그 세 가지 성질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퍼레이터 기대값을 구한다, 혹은 평균값을 구한다고 할 때 양쪽으로 이런 파동 함수를 연산해 주면 바로 이게
어떤 오퍼레이터의 기대값이 된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헐미션 오퍼레이터의 고유 함수는 컴플리트 셋을 이루고 요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런 고유 함수들은 서로 이제 orthogonal하다. orthogonal하면 이제 orthonormal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서로 orthonormal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무한장벽 우모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2n분의 p제곱 플러스 포텐셜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에너지의 어떤 그 고유값 방정식을 hn, en, n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n은 파이 n을 의미하고 그 우리가 이미 그 구한 값에 의하면 여기 루트 a분의 2에 사인 a분의 n 파이가 이렇게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파이 n x로 썼는데 이걸 줄여서 이렇게 캡 벡터로 표현하겠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걸 n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도 있다. 실제로는 이게 이제 파이 n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상태 벡터를 나타내는 거고, 이걸 이제 파동 함수로 바꾸려면 이걸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보겠다. x를 이제 브라 벡터로 해야지 이게 바로 파이 n x로 의미하긴 하는데, 근데 뭐 그 정도로 이제 엄밀하게 이걸 구분하지는 않고 일단은 이렇게 이제 조금 혼용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때 만약 초기 상태의 이런 파동 함수가 이런 형태의 어떤 파동 함수 x에 비례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초기 상태의 파동 함수를 가진다면은 그럼 푸사 xt가 어떻게 주어질 거냐 만약 그걸 이제 묻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건 제가 좀 문제를 간단하기 위해서 적분을 간단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 형태의 어떤 파동 함수를 가정을 한 거고요. 이 조건이 뭐냐면 일단 a 값을 구해야겠죠. a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파동 함수의 그 서로 이 내적 자기 자신끼리 내적한 게 1이 돼야 된다는 이 조건에서 요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 자신 내적한다는 의미가 요거죠. 즉 a 제곱 그 다음에 요 푸사이 한 개 1이 된다는 얘기가 요걸 x제곱 한 개 그 dx를 하는 거죠. dx를 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a까지 적분하면은 요게 1이 된다는 조건에서 3분의 a 3승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a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사이를 이 고유 함수들로 익스펜션을 일단 해야겠죠. 에너지의 어떤 그 고유 함수들로 익스펜션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요 cn을 구하는 게 주요 그 계산 과정이 되겠죠. 요 cn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cn은 여기 n 파이 이렇게 n을 브라 벡터를 파이에 곱해주면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요 파이라는 게 파동 함수라는 게 시그마 이렇게 cn 파이 n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n에 대해서 해보면은 이걸 일단 m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그러면은 이게 시그마 m에 대해서 cm 그 다음에 n 하고 m 이렇게 되는 거죠. 줄여서 이렇게 m으로 표시하면 여기 델타 nm이 되니까 즉 여기 델타 m하고 n이 같을 때만 여기 1이 되니까 이걸 다시 쓰면 cn이 되는 거죠. 그래서 cn은 n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왼쪽에 어떤 n번째 스테이트를 브라벡터로 연산해주면 바로 cn이 얻어지는데 이거 계산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 적분하는 문제인데 0부터 a까지 적분하겠죠. 0부터 a까지 푸사이가 어떻게 주어지냐? 아까 이렇게 주어졌죠. 푸사이가 a x로 주어졌고, 그다음 n은 요거 사인 루트 2분의 a가 이렇게 나오고요. 사인 a분의 n 파이 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는 요 적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구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x하고 sin x를 적분하는 거죠. x sin x 적분하는 거는 우리가 부분 적분으로 이렇게 x 코사인 x에다가 다시
요걸 x를 미분하는 요 코사인 x를 적분하는 요 앞에 부호는 코사인 미분 마이너스 사인 되니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런 형태의 어떤 부분 적분 공식을 써서 여러분들이 0부터 a까지 적분하면은 요 값이 이제 얻어집니다. 제가 해봤는데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얻어지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cn을 구하고 즉 어떤 포동함수가 주어지면은 이 앞에 이 cn 요걸 익스펜션한 이 코에피션트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요걸 구하고 나면은 우리가 n번째 세 번째 상태일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세 번째 확률 상태는 일단 요 세 번째 시간 t에서 에너지가 세 번째 확률은 시간 t에서 즉 psi t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 하면은 시그마 n에다가 cn에다가 요게 2의 마이너스 h분의 i ent가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세 번째다 하면은 나머지는 이 cn 값이 0이 되어 버리는 거니까 즉 상태가 세 번째 위치에서 바뀌지 않는 거죠. 바뀌지 않는 거니까 그 확률은 요 앞에 그냥 cn c3의 그 제곱이 됩니다. 요 앞에 개수가 요거 제곱하면 그 상태에 있을 확률을 의미한다고 했죠. 요 확률은 처음이나 시간이 흘렀을 때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cn 제곱이 돼서 요 계산 n에 3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이렇게 이제 얻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무한장벽 우물에서 우리가 요걸 이런 그 행렬역학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즉 n번째 그 고유 함수는 요게 이제 0부터 뭐 n번째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는 이런 하나의 그 캡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n번째 이런 브라 벡터는 n번째만 1이 되는 이런 그 행렬로 이렇게 이제 행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MHN 하면 이게 바로 이미 이게 그 해밀토니안의 이 고유 함수로 고유 벡터로 이미 해밀토니안의 고유 벡터로 우리가 이 그 베이시스 기저를 잡았기 때문에 요것들은 서로 다 also normal한 거죠. also normal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고유치가 바로 EN 에너지 그 고유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EN 델타 MN 이렇게 돼 가지고 이 해밀토니안을 표현해 보면은 요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거는 1H1 요걸 의미하고 요거는 E1이 되죠. 그다음에 1H2가 되는 게 바로 요 두 번째 겁니다. 요 앞에 게 행을 나타내고 뒤에 게 열을 나타낸다. 그래서 1행 2열 요걸 의미하고 요걸 해주면은 뒤에 거는 EN에다가 그냥 2가 되죠. 그래서 1하고 2가 서로 also normal하기 때문에 0이 되어버리니까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2H2 하면 여기 E2가 나오고요. 이런 형태로 대각행렬만 에너지 고유값만 주어지는 이런 형태의 행렬이 얻어지죠. 이게 바로 해밀토니안의 행렬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psi는 이런 CNN 이렇게 익스펜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psi t가 0일 때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익스펜션 코에피션트를 얻었다면은 psi t는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단지 시간에 대한 항이 2의 마이너스 h바분의 IENT 요 팩터만 각각의 어떤 그 고유 벡터에 이제 곱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의 타임 이볼루션, 시간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기저를 처음에 이 해밀토니안을 구할 때는 이미의 어떤 서로 also normal한 기저로 우리가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밀토니안 행렬 자체가 이런 대각 행렬이 아니죠.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렬이 됩니다. 그럼 이 행렬을 이렇게 대각화를 하는 게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 푸는 경우가 됩니다. 그게 바로 H psi가 E psi가 되는 요 고유 함수를 찾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행렬을 바꿔주는 그런 변환이 있겠죠. 그 변환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형대수학의 어떤 기초 지식이 조금 있으신 분은 쉽게 이해를 하셨을 텐데, 만약 선형대수학의 어떤 그 지식이 전혀 없다면은 조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실 좀 감이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 그 선형대수학에 대해서 어떤 그 고유치, 고유 벡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보실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힐버트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물리학이나 혹은 우리가 AI를 공부할 때도 굉장히 뭐 많이 나오는 공간이죠. 우리가 뭐 텐서 곱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들의 어떤 연산을 다룰 때 그걸 이제 정의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학적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공부를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양자역학을 너무 그 어렵다라고 느끼지 마시고 이런 수학적인 기법을 익힘으로써 우리가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맨날 이렇게 비유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제대로 이런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긴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원래는 이 투 스테이트 문제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또 내용이 이제 방대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번 끊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